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만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권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 친문의 핵심 인사와의 만남이어서 정치적 해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사님 어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만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정책 협약을 맺었는데요. 예.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그동안 우리 이제 경남이 중심으로 그 부산, 울산과 함께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해왔잖아요. 예. 이게 이제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으로 이제 권역으로 묶이면서 그 발전 경로를 밟고 있고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다 시도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제 권역 단위로 묶여야만 수도권과 상생 발전이 가능한 거 아니냐. 경쟁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걸 추진해 나가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해 나가야지 이게 갈등이나 경쟁하는 방식으로는 성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경기도와 함께 협약을 추진한 건데요. 원래는 부울경 전체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예. 이제 중간에 보궐선거가 끼면서 이게 개별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바뀌어서 하게 된 겁니다. 그건 지방정부 공동발전 정책 협약을 그렇죠. 한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와 경남도 연구원 간의 정책 연구 협약이 있고 경기도, 경남도가 그걸 이제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앞으로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같이 한번 상상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런 뜻이네요. 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정부의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 관련해서는 근데 그쪽에 이제 경남, 진주 혁신도시 맞습니다. 쪽에 있잖아요. 예. 그쪽의 기능은 약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은 이게 그 같은 맥락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혁신도시가 지역의 혁신 성장의 거점인데 예. 경남 혁신도시는 이제 진주에 있고요. 이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의 핵심 앵커 기관이라고 하는데 핵심 기관이 LH입니다. 예. LH가 이제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관들은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작은 기관들로 들어와 있는데 예. 이번에 이제 LH 문제로 LH를 혁신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예. LH 혁신은 불가피한데 LH 혁신이 혁신도시 전체를 위축시키거나 혁신도시가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방식은 안 되는 건 아니냐라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LH 문제의 이제 근본적인 본질이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그 부동산 투기를 LH와 같은 공기업, 공공기관의 전 현직 직원들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차단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부동산 투기를 전반적으로 건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LH만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LH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로 가야 되고 LH 혁신은 전체적인 혁신도시의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는 저녁까지 함께 하셨으면 오찬을 같이 했죠. 오찬? 예. 오전에 행사를 하고 이어서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예.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 같은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제 썼어요. 페북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생각하십니까? 같은 생각이십니까? 지금이 이제 국가적으로도 코로나 상황이고 우리 당 입장으로 보자면 국민들이 이제 국민의힘의 변화를 보면서 정치권 전체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하답하지 못하면 당 차원에서도 위기가 될 수 있고 정치권도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다 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좀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론 차원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사님은 거기에는 동의하시고요. 저는 지금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이런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예. 민주당과 대선 후보들이 화답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예. 그걸 어떤 식으로 화답할 거냐 하는 것은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하우에서 이제 부딪히는 건데 항상.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화답할 거냐에 관해서 가장 지금 현안은 대선 후보를 네. 뽑는 과정에 경선을 언제 하느냐. 네. 경선 연기와 관련해 60명의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의원총회를 개최를 하자. 경선 연기에 관해서 예. 토론하자 이랬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거는 당내 분열 아닙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토론과 논의를 거치면서 하나로 모아나가는 과정이 그게 정치입니다. 예. 모두가 똑같은 목소리만 내면은 정치가 되겠습니까?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고 이런 게 정치의 역할인데, 근데 제가 이제 경선 일정에 대해서는 제가 뭐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닌데요. 사실은 지금 평당원이라. 예. 아니 그래도 예. 말씀하십시오. 과거에 뭐 문재인 후보가 2012년, 2017년 대선을 치렀잖아요. 예. 그 치르는 과정에서 이제 과거 사례나 이런 대선 경선의 경험을 보면 기본적으로 당헌 당규에 정해진 원칙을 토대로 경선은 갑니다. 근데 그 경선이 가는 과정에 후보들이 정해지고 예. 그리고 그 후보 캠프가 구성이 되면서 이 후보들 간에 이제 경선 룰을 놓고 끊임없이 합의를 해 나가면서 경선을 치르거든요. 예. 경선 룰은 그 과정에서 유연하게 적용돼 왔던 사례들이 있고요. 문제의 핵심은 어떤 방안이 본선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후보들 간에 협의해 나가면 저는 뭐 다양한 목소리들도 충분히 수렴해 나가면서 경선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떤 방안이 본선 경쟁력에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생각들이 조금씩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토론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사님은 이와 관련해서 조금 말씀하시기는 그런가요? 제가 경선 후보 당사자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예. 단체장으로 이제 행정을 하는 사람인데, 예. 당의 정치적인 일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선 연기론 그 자체가 네. 논의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논의조차 안 돼야 된다. 정리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걸 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죠. 예. 근데 당 바깥에서 보는 언론들이랄지 이 이재명계와 반 이재명계 그리고 반 이재명계의 중심 세력은 친노 친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언론이. 저는 그 분류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으시군요. 과거에도 보면은 1위 후보, 그러니까 대선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늘 앞서 나가는 1위 후보와 그 1위 후보에 대해서 도전하는 다른 후보들 간에 이제 경쟁이 되는 건데, 그걸 친문, 반문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정말 이게 당의 우리 현재 현실하고 전혀 맞지가 않고요. 이 민주당은 전체가 친문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친소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노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느냐, 그 다음에 잘잘못이 있을 텐데 개선할 건 개선하고 극복할 건 극복하고 그렇게 해서 자산과 부채를 다 동시에 인수해 나가는 것이 다음 정권인데 이런 데 대해서 동의한다면 저는 다 친문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 안에서 누가 더 잘할 것인가를 경쟁하는 거죠. 민주당 전체가 친문. 말씀하십시오. 끊임없이 언론에서 이걸 친문 반문 이렇게 편가르기 하면서 이제 관전평을 하는 건데요. 그것도 언론에서 그렇게 늘 해왔던 방식이라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꼭 현실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민주당 전체가 친문이라면 당연히 이재명 지사도 친문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밝혔는데요. 지금 현 정부의
전체적인 정책이나 큰 방향에 대해서는 예. 동의하고 예. 그리고 그렇다고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나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자신의 정책을 가지고 기본소득이라든지 그런 걸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큰 틀에서 민주당의 친문 세력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와 궤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면 두 분이 대선 가도에서 네. 같이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만 물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니 물론 이제 저 광역 단체장이라서 당원 아닙니까? 예, 거기다 이제 광역 단체장이니까 무슨 어떤 누구를 뭐 지지해서 어떻게 캠프에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저는 뭐 지금 다른 후보들과도 여러 인연이 있고요. 예. 다른 후보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광역 단체장 입장에서 보면은 권역별 균형 발전이라든지 예. 를 같이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봐야죠. 모든 분들이 지역 발전, 지역 균형 발전 함께 한다면 다 함께 할 수 있다. 예.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아직은 도입이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언론 인터뷰를 했었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페북을 통해서 내놓으셨는데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이게 예.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지금 우리가 급한 게 많은데 기성전 기본소득만 얘기하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고요. 여기에 예. 대해서 이제 이재명 지사께서 이제 페북에서 본인도 동의하고 기성전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성전 경제다. 예. 이렇게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예.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여권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계속 지지율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어떤 이해찬 전 국무총리랄지 이른바 핵심 세력들이 이재명 지사를 돕고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맞나요? 정확히 어떻게 돕고 있는지 하는 게 확인된 바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이해찬 전 대표님은 당의 이제 원로로서 예.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후보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당내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이 대선 경선 국민이 되면 본인의 친소관계 또는 정책이나 노선에 따라서 각 후보 진영으로 분화되는 것은 그건 불가피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오히려 당연하고 바람직한 거고 그 속에서 어떻게 경쟁하고 그다음 그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에 다시 정권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이걸 자꾸 사람이 여긴 누가 가고 저긴 누가 가고 그렇게만 자꾸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캠프에서 또는 그 후보가 뭘 하려고 하냐.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논쟁하고 경선을 벌여나가는 그런 문화를 좀 언론에서도 좀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재보궐선거 이후에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서 그게 이제 굉장히 굳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당원이시고 그래서 위기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어떤 청년들이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쇄신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현재 모습은 그동안 사실은 이제 보수 정당이 변화와 혁신 이런 것하고 거리가 멀었잖아요. 계속 좀 고여있던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를 뽑으면서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 변화하겠다,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당의 이제 그 전반적인 기류를 보여준 건데 저는 갈림길에 지금 서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대표 한 사람만으로 그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선출했는데 지금 그걸 통해서 그 힘으로 국민의힘 자체가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 전체가 전환할 수 있느냐 그런 갈림길에 있고 그렇게 전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정치가 발전을 합니다. 한국의 정치가. 예. 그래야 서로 이제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좀 그 정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위기 국면인 거죠. 민주당도 그런 변화와 혁신을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입니다.